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아침에 되게 열심히 보고 있던데. 저요? 지금 사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보고 있던 거. 아니 평소에는 네. 일단 제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요. 멀뚱멀뚱. 근데 오늘은 언제 시작하나? 뭘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보는 거여서 네. 뭘까? 지금 뭘 혹시 박종훈 팀장님이 살려고 하나? 아, 매수 버튼을 누를랑 말랑 하는 건가? 아니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좀 같이 보는 게 빅스 지수. 예. 공포와 탐욕 지수 예, 중에서 빅스 지수가 사실상 뭐 많이 좀 튀어 올랐잖아요. 많이 네. 튀어 오르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뭐 빅스 지수와 뭐 여러 과거의 S&P 500의 흐름을 같이 보게 되면 하나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빅스 지수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네. 지금은 빅스가 많이 튀어 올랐나 변동성이 어느 상황인가 해서 빅스를 좀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잠깐. 어때요?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때 지금 요 며칠 전에 크게 이제 하락한 후에 빅스 지수 뭐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그게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했다라는 게 이제 약간 공포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빅스 지수라는 게 변동성을 보통 나타내다 보니까 그 변동성 자체가 일부는 안정됐다?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오늘도 뭐 시장이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서 뭐 빅스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거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빅스 지수나 이렇게 보실 때는 근데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고 이러다 보면은 뭐 그 튀어오르는 빅스 지수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냥 변동성이 그렇구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지금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장 한번 보게 되면 뭐 맵을 먼저 지수 먼저 볼게요. 지수 먼저 보고. 보고 싶은 게 많죠. 오늘 뭐 지수 네.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우존스는 0.01% 상승했습니다. 예, 다시 뭐 거의 뭐 상승한 폭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였고, 자, 나스닥 마찬가지로 0.46%로 마지막 한 1시간 정도 돼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일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사실 뭐 밤에 미국 증시를 보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증시가 뭐 엎치락 뒤치락 좀 했어요. 자, 재미난 게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 증시가 조금 내려가고 뭐 예, 돈이 다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다시 좀 미국 기업들이 좀 다시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면 뭐 중국 기업들이 다시 조금 튀어오르는 요새 뭐 중국 그 M7으로 불리는 그 타이탄. 종목들이 지금 한 고점 대비 10% 빠졌다면서요. 근데 조정장이라고 잘 하던데. 버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면 좀 이제 고점에서 조금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기업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뭐 유럽 ETF를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지금 4월 2일 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어제 사실 좀 이제 달러가 생겨가지고 조금 살까 하다가 어제 또 우리 또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을 때 4월의 변동성, 5월의 변동성 얘기해서 좀 모으자, 네. 좀 기다리자.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 같은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하락은 온다 안 온다? 안 안 온다. 네. 뭐 다들 이렇게 불변의 기다리면은 법칙이죠. 안 올 것 같아요. 안 또. 올 것 같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기다려야지 하게 되면 4월 2일 날 고점이 되어 있을 수도 이미 있고 전고점 회복하고. 이미 전고점 뚫고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전에 너무나도 큰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 자체가 뭐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도이치뱅크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사실 여전히 관세에 관련해서는 그냥 추측의 영역밖에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예, 이러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추측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다른 얘기로 하자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뭐 제가 뒤에 가서 뭐 요 부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뭐에 염두에 두고 4월 2일 날을 봐야 될까? 그러니까 뭐 4월 2일 날 관세 부과하겠다. 단순히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이유로 인한
여러 어떤 파급 효과나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된 나라에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4월 2일 날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맵을 보게 되면 오늘 테슬라가 3.5%로 가장 뭐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12% 가깝게 또 상승을 하고 자, 오늘 추가적으로 3.5%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되돌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아직 멀었네요. 네, 아직 멀었지만 약간 좀 매력적인 가격대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고점 대비해서. 네. 그건 뭐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건 비싸다. 이렇게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프로님은 수익 구간이에요. 아, 정프로님이 271달러였나 뭐 그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예. 정프로님은 일단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분명히 또 이제 보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시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데요. 오늘 나온 여러 뭐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은 좋은 기사도 있었고 네. 뭐 좋지 않은 기사도 분명히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마 테슬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빠졌고 S&P 500 기업들 중에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테슬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뭐 일론 머스크가 또 그냥 보통 CEO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말썽꾸러기죠, 말썽꾸러기. 뭐 어떤 행보를 좀 보일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의 많은 뭐 외신들도 보지만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테슬라 이제 뭐 지금 사야 될 때다 아니다 뭐 일단 펀더멘털 쪽으로 전기차를 잘 팔아야지 테슬라가 일단은 수익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데 뭐 과거에는 그럼 전기차에 따라서 테슬라를 샀었냐? 뭐 아니다. 뭐 정말 뭐 많은 그 안에서 댓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심은 지금 테슬라에 큰 관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빠졌고 또 우리 그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뭐 월마트를 비롯해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좋았던 유틸리티 sektor도 오늘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빅테크들 이렇게 다시 좀 녹색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되돌렸으면 하는 뭐 그러한 어떤 뭐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강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힘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는 쉽지 않은데 않죠. 또 보면 종목들 보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경제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정말 군침 흘리고 그쵸, 있는 그쵸. 딱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릴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하나 확실한 건 데이터는 어찌 보면 후행 쪽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은 안 좋아요. 오늘도 오늘도 나온 뭐 서비스업 뭐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자, 리치몬드 연은에서 나오는 뭐 이제 그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도 좋지 않게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단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뭐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 상당히 없다.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네,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인데 오늘 뭐 여전히 시장은 관세 예측 중이다라는 도이치뱅크의 여러 이야기들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월 2일이 지금의 뭐 거의 FMC 금리 인하, 금리 인상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4월 2일 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무엇을 더 관전 포인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러 시장에서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좀 이루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유럽 내 2월 판매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뭐 상승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유럽 내의 1월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감했잖아요. 근데 1월에 이어서 2월도 이제 급감을 했다 보니까 자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반면에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 기대감, 그러니까 오늘의 그 2월 판매량을 밟을 정도로 크게 기대감이 있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최근에 우리 임원진들 또는 직원들 딱 모아놓고 미팅을 했을 때도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휴머노이드였잖아요. 로봇. 네,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했지만 로봇에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의 규모를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뭐 10배 이상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불어놨는데 이번 주에 국회의사당에서 일부 휴머노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이벤트가. 뭐 목요일 날. 인치캔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그 로봇 봤던 게 작년에 네. 그 모습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실망했잖아요. 로보택시 사실. 때. 예, 그때 보여주긴 했는데 네. 뭐 움직이거나 이러지도 않고 뭔가 되게 그때 뒤에, 이제 뭐 샴페인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그 옵티머스가.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만지지 않았어요? 뒤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었고. 예, 그 불안해가지고 넘어질까봐 그랬던 장면 생각나요. 그 사이에 뭐 많은 뭐 발전이 있겠죠. 있었겠죠. 예, 네. 뭐 지금 엄청난 급진적인 어떤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사당에서 또 어떤 이제 초대장을 썼대요. 초대장 써서 한번 와서 지금의 우리의 미래를 한번 봐라. 정부 이용 참 잘한다. 예,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 뭐 테슬라를 일부 반등으로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결국엔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 데이터 예. 센터에 뛰어들면서 드디어 애플도 간을 어마어마하게 봤죠. 음. 간만 보다가 끝나나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보수적인 애플이 또 데이터 센터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해당되는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금리 유가 좀 빠르게 보게 되면요, 오늘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좀 내려갔지만 또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예, 4.317% 정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뭐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 소비자 신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시장 심리 지표, 센티먼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안 좋죠. 안 좋고 지금의 여러 주가 측면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러한 뭐 금리나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이제 자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4월 2일 관세 정책을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러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또 다시 또 빅스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죠. 변동성이 또 커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뭐 트레이딩의 어떤 매물들 뭐 매도세나 뭐 매수세가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16달러를 WTI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정말 소폭 올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가 일부 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자, 외환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63원으로 또 박스권 상단에서 일부 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게 큰 뭐 변동폭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여전히 103.8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S&P 500의 하락과 달러 인덱스가 다 같이 내려갔던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갔던 부분이 2008년이라고 해요. 2008년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물론 코로나 때도 일부 뭐 출렁거림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었던 거 특히나 S&P 500이 10% 이상 조정을 주고 달러 인덱스는 더 급격하게 또 빠지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과거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그 달러 인덱스와 S&P 500의 추이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향후 지금 S&P 500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서 작용할지 지속적으로 제가 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실적 발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지수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오늘 거는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어제 것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뭐 다우존스가 0.01% 상승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이 수치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수별 흐름을 보게 되면 러셀 1000 밸류, 그러니까 러셀 상위 1000개 기업들, 특히나 가치주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2.5% 상승했고, 저 러셀천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우리가 러셀 2000은 많이 들어봐서 중소형주다 하는데 1000은 좀 큰 종목이에요? 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러셀 1000이 상위 10개, 1000개 기업이니까 네네. 이 1000개 기업 안에 가치주들만 싹 모아가지고 예, 뭐 필수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뭐 유틸리티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러한 이제 가치주들로 위주로 좀 재어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지수가 올해 들어가지고 2.5%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성장 이거 보시게 되면은 러셀 1000 성장은 크게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기에 좀 민감하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S&P 500이라는 상위 500개의 기업들은 그래도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정말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많이 있는데 지금 러셀 1000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외에 중형 기업들, 뭐 중소형 기업들 2천까지 보게 되면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견 기업들마저도 사실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나 관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성장주들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뭐 다 안 좋잖아요, 사실. S&P 500만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올해 들어가지고 S&P 500이 마이너스 1.9%. 자, 오늘 것까지 우리가 좀 반영하게 된다면 일부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서 3월에 들어서 S&P 500이 마이너스 3%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셀 지수가 사실상 S&P 500과 나스닥보다 좋았었는데 지금 관세라는 부분 이게 결국에 경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한 러셀 지수들이 좀 크게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2월, 3월에 걸쳐서 빠졌기 때문에 요 노란색 부분은 3월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과거에 여러 통계를 좀 봤을 때 시장 심리, 그러니까 센티먼트로 해서 크게 하락했던 그런 주가, 특히나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을 때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 2주, 4주, 8주, 12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러면 기대하잖아요, 우리.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시장 우리 박 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 펀더멘탈은 이상 없는데 지금 심리에 의해서 지수가 빠진 거다. 정답. 경기는 정말 탄탄하고 경기는 좋다. 실적 너무 좋고 근데 가이던스는 안 좋아요. 특히 위축되어 있는 그 가이던스도 결국에는 이제 뭐 관세나 이런 관세나 위축 영향을 받는 때문에 거죠. 또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심리가 안 좋다는 건 미래에 다가올 어떤 악재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경제 데이터는 좋은데 미래 악재가 올 것이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졌던 것은 사실상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2주, 4주, 8주, 12주의 어떤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볼수록 그 회복력이 빨랐다. 요거를 지금 요 표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타낸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을 때 그 상승폭, 또 마이너스 2%에서 1% 했을 때 상승폭, 뭐 이런 건데 지금 마이너스 3% 이상, 지금 S&P 500은 뭐 10% 조정까지 주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올라요? 결국에는 우리가 12주라고 하면 한 3달 정도 되겠죠? 네. 예, 뭐 향후 지금으로 2분기. 따지면 상반기 끝날 때까지. 그쵸. 예, 그 정도로 보게 되면 약 한 6%에서 6.5% 오른다. 6%요? 얼마 안 되는데. 지수가 6%면 전고점 회복 못 하는 거잖아요. 회복. 그런가? 네. 그래요? 그렇죠. 뭐 더하기 빼기 혹시 단순 계산 안 되는 거 아니죠? 제가 미분적분까지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요? 더하기 덧셈 빼기 뺄셈 몰라요. 약하시구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약간 희망의 로를 좀 돌려보자면 그렇죠. 이런 예. 통계가 이러한 있었다. 것들도 뭐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나오던 얘기는 지금 시장에는 거의 이제 심리, 그러니까 센티먼트에 정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나오고 있고 이 센티먼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좀 뭐가 있냐면 네. 뭐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 결국에는 경기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또 이제 그쵸. 그 추가적으로 추후에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결국 매크로 지표, 네, 경제 지표. 그 부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네.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뭐 빅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뭐 금리 어떤 변화나 특히나 뭐 수급이나 또 기술적 지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지만 이런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4월 2일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뱅크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관세에 대해 추측만 하고 있다. 이렇게 도이치뱅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 지금 뭐 최근에 뭐 10% 관세 부과하고 또 추가적인 10% 관세 부과하고 그 이상 또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이런 것들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따른 우리가 얼만큼 뭐 관세를 좀 부과할 것이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엔 이겁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추측만 할 뿐이고 예, 이게 4월 2일까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4월 2일이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시장을 무엇이 출렁거리게 만들까라는 것은 보복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쳤을 때 그 상대 국가에서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응이 대해서 더 보복관세 또는 뭐 재정적인 어떤 대응 또는 감세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 그리고 심지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보다도 상대 쪽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보복 관세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자, 그러한 추가적인 또 관세나 여러 또 보복 관세나 보복의 보복을 또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4월 2일 날에 여러 글로벌 증시나 뭐 국가별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일단 이러한 부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2일 날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 증시 공매도 비중이 팬데믹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딱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일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공매도 비중이 완전히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아 올랐지만은 과거에도 근데 공매도가 상당히 높긴 했어요. 더 많았네요. 높았는데 갑작스럽게 치솟아 올랐던 그런 공매도 비중 자체가 크게 빠진 후에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서 일부 해지를 통해서 이 공매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있었고 최근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에는 이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공매도 비중 자체는 결국에는 조금만 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쇼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일부 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물론 뭐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일부 또 다시 비중을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단기 미국 국채, 미국 달러 예치금, 그 기타 현금성 자산 100%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1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달러와 이제 하나의 연동이 되는 하나의 패기가 되는 그러한 이제 코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많은 뭐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법정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디지털 달러 대체 가능성을 또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공약하는 그 시절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하나씩 지금 공약을 이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USD1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구조고 단기 국채와 예금으로 100% 담보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성공한 USDC
USDT 아마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감사와 투명성을 강조한 형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중앙 집권적인 이런 코인이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감사하고 투명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페그가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뭐 이게 망하겠느냐 이 코인이 미국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SEC 등 미국 규제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의 사전 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투자자들이 어떤 우려감을 갖고 있거나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청사진을 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받는 준비 자산을 명시했고 규제 당국의 어떤 사전 방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코인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장 뭐 또 큰 호재성 기사로서 볼 수도 있고 이 생태계 자체가 더 견고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특히나 코인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일부 조금은 좀 디테일화되고 있는 좀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전혀 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커님은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금 보유한 거 가지고서 이제 뭐 코인을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슬쩍 나와가지고 최근에 코인이 또 좋아요 분위기가 다시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합니다. 근데 제가 딱 작년에 코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가 딱 이 가격대였거든요. 86,000, 87,000. 근데 지금 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었고 더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뭐 이제 일부 자산으로 뭐 제가 재력가는 아니기 뭐 때문에 코인 전문가로서 지금 예, 여코인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뭐 저평가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죠. 예, 코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그 패러다임을 인정을 하고 예, 이해까지는 잘 못해요 저도. 예,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 그냥 그런 자산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은 예. 일부 자산으로 예,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는 거. 아니 최근에 사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전에 워런 버핏 선생님이 네.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나한테 25달러에 준다 해도 나는 안 산다. 근데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영상이 후회하실 거예요. 네, 그런 영상이 뭐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사실 금 투자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옹은 네. 그냥 그분의 딱 그 투자에 대한 맞아요. 관점이 있으신 거고 네. 그걸 지키신 거고 맞아요. 다른 투자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 그럼요.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뭐 정답이 없죠. 정답이라는 네. 게 없지만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가장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네.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도 지금 같이 꾀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뭐 계속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바로 연결해서 볼 텐데. 판매 줄었어요. 예, 판매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네. 예, 테슬라 2월 유럽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1월은 너무나도 너무 안 급감했으니까 좋았죠. 시장에서 쇼크가 나왔고. 근데 1월 대비해서 2월은 괜찮았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같은 기간, 예, 전년 2월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 내용을 빠르게 좀 보게 되면 테슬라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월에 이어 2월도 하락했다. 자, 유럽 전체 전기자동차 등록은 증가했어. 이게 지금 뼈 아픈 거예요. 뭐냐면 다른 차 샀다. 유럽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죠. 테슬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있어. 그 다른 회사가 중국이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또는 이제 유럽 이제 자동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지. 물론 그 전기차 전환율 자체가 워낙 이제 더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만 빠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가 침체됐다 이런 평가. 자, 그리고 테슬라의 유럽에서 판매율은 마이너스 42.6% 감소했다.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협회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 자료고요. 현대기아차도 좀 떨어졌네요. 유럽 점유율이. 아, 그래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물론 퍼센테이지는 7% 정도인데 근데 중국이 다 못 그러니까요. 봤나 봐요. 이게 중국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미 걔네들이래요. 하여튼 그 친구들은 이미 그러니까 적자를 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의 생태계를 잠식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샤오미 최근에 또 유증까지 했죠. 예.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면. 근데 이게 일개 뭐 기업 자체가 이 중국 당국에서 하는 이 방향을 일개 기업이 이걸 받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좀 근데 또 그런 분석도 일각에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 말고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뭔가 AI가 붙어 있게 되면은 네. 이제 또 이제 정보에 굉장히 개인 정보에 민감한 그 유럽 국가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유럽에서 요 사용이 좀 제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까지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또 몇 년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이번 6월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SUV 모델 Y를 지금 앞두고 유럽에서 현재 뭐 여러 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뭐 어려움이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 가격 경쟁. 그 라인업이 일부 노후화되지 않았냐. 예, 좀 뻔하다 라인업이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중국 기업들의 확장세가 어마어마하고 또 일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도 있죠. 유럽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최근에 2달 동안에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은 판매량이고 오른쪽은 점유율이에요. 네, 점유율도 많이 급감했죠. 사실 과거에 22% 넘었던 점유율 자체가 지금 마켓 쉐어 자체가 최근에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왼쪽 판매량을 보게 되면 1월이 정말 안 좋았죠. 1월이 정말 안 좋았고 1월보다는 2월이 좀 낫지만 전년 2024년 2월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시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 지난 12개월 중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성장률 자체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급감을 한 거냐 이렇게 좀 봤을 때는요, 지난 12개월 중에 10개월 동안은 EU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나도 급감하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계속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뭐 유럽 시장을 그렇게 봤었나? 이래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절성을 분명히 띠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어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급감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지금 좀 뼈아픈 겁니다. 이게 왜 뼈아픈 거냐면,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녹색이 전기차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이게 연두 색깔이 이거 뭐야, 민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연두 색깔인가? 야,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자, 이렇게 지금 뭐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까지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자체가요, 2024년 2월 때 차지했던 이 비중 자체가 한 48%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2월인데 요 비중 자체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2023년, 2022년, 2021년 계속 내려가게 되면 요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의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뭐 일부 반등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 또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벤트, 네.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최근에 뭐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가지고 바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국회의사당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예정이고요. 간단합니다. 로봇 심포지엄에 참여하겠다.
이게 뭐 국회의사당 복합단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자 초대장이 있어요. 여기 당신이나 당신의 상사가 들러서 미래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모든 직원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문구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기사 내용은 그냥 예, 가지고 않았는데 자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내일이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이 웬즈데이니까 내일은 네. Thursday. 예. 예, 오늘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 테슬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또 류종훈 기자님 예. 전문이시잖아요. 조만간 모셔서 자세하게 전기차 얘기도 뜯어보고 한번 맞아요, 해볼게요. 맞아요. 특집으로. 네, 특집을 한번 마련해보고 지금 뭐 루시드가 아니라 그 뭐죠? 페이스드리프트 되는 그 모델 Y 그 얘기도 막 하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못 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 꼭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예. 센터의 경쟁에 뛰어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이 이야기 보게 되면 일단 루프 캐피탈에 따르면 뭐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 뛰어들면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GB300 이 데이터 센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 이게 뭐 한 250대 하이엔드 서버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규모가 좀 작죠. 그렇죠. 예, 생각보다 애플치고는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뭐 어떻게 또 업데이트 될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주요 파트너로서 델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선정이 됐고요.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AI 기반 시리를 출시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다라는 네.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가 최근에 뭐 AI의 어떤 우리가 또 애플에 있어가지고 시리가 가장 중요한 또 AI 플랫폼인데 약간 좀 성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조금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좀 반영됐다라는 내부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향후 애플에서는 또 데이터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할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있었던 시장 이슈 쭉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봄 다가오면은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또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 산프로아틸에서는 골프 관련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다 이제 아디다스 제품인데 일단 골프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신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남성용이거든요. 요 형광 컬러가 들어가 있는 골프화, 요 그레이 컬러의 골프화. 요거를 저희가 지금 보니까 백화점 동일 모델이고 15만 5천 원 상당의 모델을 9만 9천 원에 국내 정품입니다. 다 AS 가능하고요. 9만 9천 원에 저희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골프화를 지금 사야 되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10만 원 안 되는 가격대로 좋은 제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가요. 예. 골프 캐디백을 사실 저는 되게 화려한 가방을 어렸을 때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나 이걸로 바꿔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들어봤더니 엄청 가벼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캐디백을 직접 들 일은 없으시죠?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보세요. 한 손으로 들고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서 한 손으로 물론 이 안에 이제 골프채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무거워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캐디백 자체가 되게 무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이제 핑 골프 캐디백, 이 제품은 이제 17만 원대 특가로 저희가 가지고 왔고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정품 보장하고 국내 AS 모두 가능한데 이제 PU 원단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되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뉴트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착용하실 것 같습니다. 뭐 착용은 아니죠. 이거를 메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제품들 오늘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고요. 혹시 박종원 팀장 골프 치세요? 안 쳐요. 안 쳐요? 네. 저한테 골프 몇 점이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몇 몇 치세요? 타나 치시나? 몇 타 치세요? 저는 한 120.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안 쳤는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많이 치면 이득이죠. 똑같이 골프장 가서 많이 치면 좋다. 4번, 5번 치는 것보다 맞아, 난 맞아. 10번 치면 그렇지. 그 더 많이 치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도 맞아요. 되고. 예. 맞아요.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가격은 낮게, 점수는 높게. 오늘 산프로아틸의 골프 관련한 제품들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